오늘 주제는 엄마의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사실 끌리지가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거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훈육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죠. 저는 개인 상담을 엄마분들 계속 하다 보니, 또 저도 아이를 지금 한 10년째 키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육아 고민의 귀결점은 바로 엄마들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을 아직 안 한 분들도 있고 이미 한창인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나는 그냥 혼자 지낸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정한 분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린 거, 엄마들 핵인싸 끝판왕인가 뭐 이런 게 얼마 전에 네이트판에 명예전당에 올랐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봤었는데요. 엄마들 이게 정말 맞나요? 엄마들 관계 핵인싸 끝판왕. 대치동 학원과 엄마 상담 9년차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육아의 시기별로 어떤 엄마들이 핵인싸냐, 뭐 핵인싸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관계에서 그런 캐릭터를 나름 분석한 거죠. 어린이집 때는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냥 먼저 인사하는 엄마다. 조금 더 앞에도 많이 있죠. 사실 산후조리원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사실 딱히 캐릭터랑 상관없이 다들 비슷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는 엄마가 관계를 주도할 수 있죠. 왜냐면 처음에 다들 독박육아 1, 2년 이상 외롭고 이제 힘들다가 어린이집에 좀 보내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 비교적 마음이 좀 열려있는 상태예요. 오, 내가 기다리던 등원,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커피, 등원시키고 마시는 커피, 나도 한번 마셔보자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그거를 또 같이 엄마들끼리 모여서 마시고 싶은 로망,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생각이 나는데 저희 첫째가 3살 때 처음 어린이집 다닐 때 운 좋게 그 적응 기간 며칠 만에 같은 반 엄마들끼리 모닝 카페 모임이 생겨서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도 고마운 분들이고, 덕분에 제가 잘 적응을 했죠. 먼저 말 걸거나 인사하는 엄마, 입 대시는 엄마. 근데 이제 어린이집 때 이런 게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단톡방도 생기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고, 저도 뭐 그런 경험 많이 있었고요. 잠깐 뭐 1시간 정도 걸리려나? 이런 생각으로 나가서,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지만 금방 친해지고, 다들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 아이들도 굉장히 다 비슷하고, 그냥 어린이집만 다니니까 뭐 이렇게 비교할 게 없어요.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물론 뭐 적응을 누가 조금 더 빨리 하냐 이런 것도 좀 보이긴 하지만, 크게 그것 때문에 서로 뭐 경쟁되거나 마음 상하거나 이런 거 없이 단톡방도 만들고, 아침에 모임을 브런치 모임 같은 거 하면은 브런치로 시작해서 한 3시간 보내다가 또 배고프니까 점심을 또 자리 옮겨서 먹고, 또 자리 옮겨서 후식을 먹고, 그러면은 이제 하원하러 바로 또 같이 가고 이러기도 하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함께 있었던 도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이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러기 전인 분들도 있을 텐데 좋은 시절이죠. 이때는 그냥 마음을 먼저 여는 그런 분들이 인싸 아닌 인싸가 되고 그냥 다 같이 잘 어울리는 분위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죠. 낮이고 밤이고 카톡을 계속하고 점점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카페 모임만 하다가 점점 더 친해지자, 그래서 밤에 모이자, 애들 재우고 남편한테 맡기고 밤에 이제 한잔하는 모임으로 되면서 급속하게 친해지죠. 집에서 와인도 까고 이런 분위기 되다가 문제가 생기죠. 문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 핫튜브님께서 출산 썰부터 우여곡절 다 나온다. 그쵸? 그리고 초반에는 이런 모임이 생기면 혹시 내가 빠질까봐, 나 없이 모일까봐, 또는 내가 바빠서 못 모일까봐, 이제 워킹맘인 분 아까 계셨는데 또 그런 마음도 들고, 또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모이는 거를 알게 됐었을 때의 그런 상처 같은 것도 물론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좀 친해져 놓고 이런 부담감이 물론 있지만 문제가 아주 크진 않은 상태죠. 초반엔 의무감으로 모이기도 하고 돈도 쓰고, 그중에 또 베프도 만나고, 예전 원래 친구들은 좀 점점 멀어지고 아이 나이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아이가 같은 나이라는 거는 엄청난 유대감이 되죠. 그래서 빨리 친해지고 밤새 카톡하고, 또 이제 카톡 창도 내가 밤에 나는 잠들었는데 다들 대화하는 분위기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카톡 999개 떠있고, 그럼 밀린 거 다 봐야죠. 왜냐면 내가 그거 놓쳤다가 대화에 끼지 못하면 안 되니까. 좋아서 시작해서 점점 가까워지는데 어느새 좀 압박감도 생기고, 좋아서 친해졌는데 점점 친해지다 보니까 선을 이제 조절이 잘 안 되죠. 선을 점점 넘기도 하고, 친구 사이에 할 만한 그런 대화들도 하고, 사실은 육아하는 사람들끼리 금기어가 있죠. 상대방의 아이에 대해서 조언 아닌 조언, 하지만 판단 비슷한 게 껴있기도 하고, 아주 미묘한
상대방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난 조언인. 그거 가지고 내가 삐지자니 내가 소심한 것 같기도 한데 기분은 나쁜. 그래서 웃으면서 그냥 듣고 있다가 집에 와서 생각나고 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말했을까? 우리 아이를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나를 뭐 어떻게 보는 걸까? 막 이런 생각에 꼬리를 뿔 물면서 내가 그때 왜 그냥 웃었을까? 좀 더 이렇게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식으로 이불킥하게 되는 기간도 있고. 이유진님이 얘기 잘하셨네요. 어린이집은 아니고 같은 나이대 엄마들 모였는데 뭐 어린이집 아니어도 이런 모임은 많죠. 학원도 있고 교회 모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놀다가 저희 애만 유독 아프고 잘 못 놀고 그래서 민폐되는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기가 빨려서 힘들었어요. 이게 진짜 흔한 표현이죠. 기가 빨려서 힘들었다는 이 표현은 참 주옥 같은 다들 그 경험을 하죠. 그리고 갔다 오면은 너무 지치고 멘탈이 탈탈 털려있는 느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 근데 이제 아이들과 만나는 모임이다 보니까 깊은 사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쵸. 겉도는 사이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 또 모임에 따라서는 아이 빼고 또 모여서 우리는 그냥 친구다 이런 식으로 되게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참 힘들어지게 되는 걸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은 김샤샤님처럼 하원하고 놀이터에서만 보고 적당히 연락처를 서로 안 물어요. 이렇게 서로 좀 선을 유지하기도 하죠. 판단이나 평가를 안 하고 싶은데 저절로 된다. 예민한 사람이라 그런 거를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요. 머릿속에서는 되죠. 참 미묘한 것 같아요. 판단이 되면서 우리 아이랑 비교가 스스로 되고 우리 아이보다 어떤 영역이 뛰어나냐 안 하냐. 물론 어린이집 때는 어떤 학습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성격적인 부분, 얼마나 아이가 순하냐, 뭐 적응 잘하냐, 뭐 적응 며칠 만에 했냐,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냐. 놀이터 같은 데서 모이면은 되게 노심초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애들이 뭐 4명이 모이면 3명이 노는데 우리 아이는 뭔가 따로 노는 느낌? 아이들끼리는 당연히 그런 나이 때가 있거든요. 같이 놀아도 괜찮고 따로 놀아도 괜찮고. 그런데 왠지 뭔가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아이가 뭔가 낯가리고 소심하고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고 뭐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뭐 기질이고 그거는 적응하는 기질, 낯가리는 기질 나중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결국 다 되고 이런 걸 알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뭔가를 잘못 애를 키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밖에 활동을 안 시킨 거 아닌가. 또는 내 유전자, 또는 내 성격 그대로 닮아서 아이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판단이 우리 아이한테도 되고 다른 아이한테도 되고 또 그 엄마에 대한 판단도 되고 나에 대한 판단도 되고 이제 이런 게 점점 막 쌓여요, 데이터가. 그래서 어린이집 후반 또는 이제 유치원쯤 가서 1, 2년, 2, 3년 후에 단톡방도 깨지기도 하죠. 너무 가까이 지내다가 서로 그런 상처가 되는 말을 본의 아니게 했다가 서로 이제 말싸움이 되기도 하고 또 뒤에서 뒷얘기하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또 소문나가지고 이렇게 또 깨지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단톡방이 깨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내가 거기서 상처받고 나만 나오기도 하고 근데 KHR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톡방 나오고부터는 또 친했던 사람들마저 같이 뭐 하는 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분위기가 또 될 수도 있고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나는 또 거기에 또 상처받죠. 서운하고 홀가분하면서 동시에 서운하고 근데 친했던 사람들조차 내가 나가니까 뭔가 왕따 시키는 느낌 아는 척 안 하는 느낌 이런 경험을 하셨군요. 그런 경험 하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쯤 가면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은 후라서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먼저 접근하는 사람이 모임을 주도하거나 관계가 수월해지고 이런 분위기는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인 이유도 있고 점점 이제 학습 요즘엔 빨라졌잖아요. 학원이나 여러 가지 정보.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가 많은 엄마 물론 뭐 맘카페도 있고 인터넷 서칭해보면 되지만 직접 몸으로 뛴 예를 들면은 인터넷만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그 학원에서 원장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들은 얘기 또는 내가 눈으로 관찰한 거 또는 나의 아는 지인이 그 학원을 갔었던 경험담을 내가 들은 그 여러 가지 이 빅데이터를 많이 소장한 엄마가 인싸로 등극을 하죠. 어린이집 때는 학원 안 다니던 아이도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점점 많아져서 위기의식을 느낀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었고 엄마들 관계의 시행착오를 하나둘 쌓아가는 시기. 어린이집 후반 유치원 미취학 기간 동안 이게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놀이터원 모두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그래서 김미주님처럼 이런 시행착오 몇 번 하다가 아 너무 이게 힘들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잘 지내는 게 힘들다. 그냥 마이웨이 할 거다. 그게 속 편하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 때문에 뭐 엄마나 아이가 교류할 사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도 하니까
시행착오 끝에 내린 사람마다 다른 결론 중에 하나죠. 인스타에 어떤 분은 단톡방은 어른들한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건 아닌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뭐 좋고 나쁘고 이렇게 선악으로 딱 잘라서 흑백 논리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긴 해요. 대부분의 심리라는 게 그렇고 관계라는 게 그런데, 어떤 관점으로 이런 현상을 바라봐야지 내가 나만의 노선을 정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람 개인의 심리도 복잡한데 개인과 개인이 부딪히는 게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근데 아이를 또 중심에 둔 인간관계 때문에 이게 진짜 엄청 복잡합니다. 질투도 많이 나고, 리라팍님 얘기한 것처럼 10대 때 여고생이 철안 들고 어른 된 느낌이에요. 엄마들 세계는. 샤샤샤님 정확한 표현인데, 사실은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예요. 엄마들 강의에서도 자주 말하는 거, 엄마도 사람이다. 그리고 제가 보통 유튜브에서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책에도 그런데 상담할 때 늘 경험합니다. 철안 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겉으로는 부모가 되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인 그런 역동이라고 하는 게 막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서로 많이 부딪혀요. 질투식 이런 거 많고요. 둘이선 잘 지내다가 한 명 끼면 삼각관계가 되면 이제 복잡해지고요. 이게 10대 때 여고생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초등학생 저학년들,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빠른 아이들은 다 느껴요. 특히 여자아이들. 그런 게 계속 되는 거죠. 초, 중, 고, 대학, 직장인, 성인, 또 엄마들의 세계.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세계에 대한 책도 낸 적이 있고 한데,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가이드를 드리는 책이 아니라, 이런 미묘하고 복잡한 심리적인 역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좀 잘 이해해야지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선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홀수의 저주. 홀수의 저주. 그러네요. 짝수는 2 괜찮고 4 괜찮은데 3 문제되고 5 문제되고. 조한국님이 정말 흔한 질문 또 해주셨어요. 놀이터에서 아이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말하기도 좀 그렇고 개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다. 이거는 진짜 끝나지 않는 고민이죠. 괴롭힌다는 것도 스펙트럼이 넓어서 어디까지를 선을 정할지, 그 다음에 내 판단이 어떻게 됐었을 때 말을 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도 어떻게 말할지, 어느 정도로 말할지도 문제고, 사실은 이게 다 필요 없고 결국엔 내가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이 안 나오고 얼어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흥분해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오버해가지고 또 내만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 드리는 것도 역시 결국에는 자기 마음을 잘 추스려야지만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대로 행동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 내가 원하는 답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할 용기가 안 나서 고민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내 마음에서 이런 관계에서 핵심적인 고민을 잘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위축되고 시작할 필요는 없고, 나만 이런 건 아니다. 다들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약간 백조처럼 우아하게 물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발버둥 치고 있죠. 또 아이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요. 임사로님이 또 코로나 얘기를 해주셨는데, 코로나 최근 3년 때문에 원래 있던 이런 구도가 조금 덜해졌었어요. 코로나 때 모임도 줄고 별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덜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되게 크셨던 분들은 조금 오히려 편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이를 내가 직접 돌봐야 되고 시스템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었지만, 코로나 불안도 물론 있지만 요런 면이 편해서 괜찮았다가 최근에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어도 이제 많이 풀리면서 한동안 없었던 모임 막 생기고, 학부모 참관 모임 생기고, 거기서 또 마주해야 되고 이런 거 생기면서 다시 이 고민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점이 요즘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걸로 정한 겁니다. 코로나 심했을 때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오죽하면 김사로님 얘기하신 거 진솔하게 잘 얘기하셨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 진짜 편했다. 엄마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죠. 회식 없고 거기서 모임 별로 없고 마스크 쓰고 있고 대화를 안 해야지 미덕이니까. 헤이 HL님이 단톡방이 힘들었던 이유는 주도하는 사람 한두 명이 주인공인 주도적인 관계. 아이가 발달이 빠르고 사회성이 좋은 편인데 자신 아이와 잦은 비교. 그쵸. 쉽게 말하면 질투죠. 인원이 많았는데 매달 아이들 컨셉 잡아서 생일 파티. 그쵸. 할로윈 파티. 파티. 인스타에 올리기 위한 엄마들. KHR님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담겨있는 게 느껴지죠. 인스타에 올리기 위한 거. 물론 뭐 주객이 전도되면은 물론 좀 그렇긴 하지만 또 그게 뭐 아이와 함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한 걸 또 같이 또 나누고 싶은 마음도 또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떤 하나하나가 뭐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보다는 이런 구도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가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KRHR님은 이렇게 누군가 한두 명이 주도하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이고 막 비교하는 이런 분위기, 우리 아이가 비교당하는 게 힘든 느낌인가 봐요. 이런 거 진짜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잘나도 비교당하면서 질투당하고 우리 아이가 좀 부족한 느낌, 이게 뭐 사회성이든 친구 관계든 뭐 다른 영역이든 그래도 왠지 비교당하면서 무시당하는 느낌, 이게 모든 걸 다 가져요. 관계의 어려움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이제 1학년부터 시작되는 저학년 때 또 바뀌어요, 구도가. 아마 예비초 부모님이 여기 계시다면 굉장히 많이 불안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이거는 전통적으로 늘 불안하고 힘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인간관계 역시도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 하면서 이런저런 걸 겪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이게 한 반에 사람도 더 많고 막 모임도 한다는데 별의별 캐릭터들이 많다는데 막 들은 얘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 불안함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다들 그래요. 진짜 스트레스 많은 시기여서 나만 이런 건 아니다. 이때 잘 내 멘탈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면 좋고요. 이때는 모임을 하면은 다들 좀 조심조심해요. 예전에 어린이집 모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마음을 열고 막 만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런저런 시행착오 끝에 이제 막 모여서 학부모 총회나 뭐 이런 끝나고 나서 또 엄마들끼리 모이고 그럴 때 굉장히 조심조심합니다. 사람마다 되게 선도 지키고 조심조심하고 한번 스캔 쫙 하면 대충 감이 오기도 하고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막 기센 엄마가 막 주도하고 그래요. 막 선을 막 넘어요. 선 넘는 질문 많이 하면서 막 주도합니다. 엄마들 관계에서 시행착오 후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게 초등학생인데 다들 불안하고 예민한 시기인데 다들 눈치 보면 조심스러울 때 선을 넘는 기센 엄마가 이제 주도를 한다. 그 이후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에는 다 필요 없다. 진짜 핵인스 엄마는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결론이죠.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늦으면 중학교 때부터 분명히 확 바뀐다. 처음부터 인사하는 그런 외향적인 엄마도 아니고 유치원 때 같은 정보 많은 엄마도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같은 기센 엄마도 아니었던 사람, 그냥 존재감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핵인싸로 등극한다. 조용했던 그 엄마가 모임에서 가끔 별 얘기도 아닌 한마디 조금 하면 분위기가 싹 조용해지면서 집중이 되는 신기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거는 바로 공부 완전 잘하는 아이의 엄마. 이렇게 제가 팩트 폭행이지만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식의 피드를 올렸었고요. 그게 다른 육아 채널에서도 공유되다가 네이트판에 올라왔다.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엄마들이 공감하는. 이런 얘기로 오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